별들의 매매리그 순위 보겠습니다. 1위는 박수경 전문가입니다. 39.72% 수익률로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2위는 조용구 전문가로 36.26% 수익률입니다. 3위는 김석철 전문가 23.43% 수익률로 순위 변화가 없습니다. 4위는 이승준 전문가 최근에 차근차근 수익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15.41%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위에서 8위까지의 순위 보겠습니다. 5위는 이원용 전문가 8%대 수익률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6위는 이재호 전문가 7.16% 수익률, 김정수 전문가가 그 뒤를 따라서 6%대 수익률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송기환 전문가의 분발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6.42%로 수익률이 크게 증가된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순위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전문가들 지금 순위에는 변동이 없지만 수익률은 차근차근 높아지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1위를 다지고 있는 박승영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매매가 별로 없으셨어요. 네. 한 종목 매매라고 거의 뭐 관망하는 그 모습을 보이셨는데요. 네. 어제 매매 어떠셨는지 어떤 관점으로 시장을 보신 건가요? 네, 뭐 그동안에 주식 비중을 좀 많이 늘려놨고, 그 다음에 종목들 보게 되면, 올라가는 종목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을 받는 종목들이 있는데, 대부분 종목군들이 한번 반등이, 아니면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어서, 특별한 좀 매매를 하지 않았고요. 특히 이제 최근 좀 낙폭이 컸던 종목, 뭐 DNF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하락을 했지만, 특히 이제 반도체 공정과 관련해서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질 거로 예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인 종목군들은 좀 들고서 좀 넘어갔고, 어제 뭐 삼성전자 지수가 단기적으로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나 기대를 해서, 현금 많지 않았지만, 일단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종목을 보유를 하고 계신지 종목을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희 전문가의 보유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박승영 전문가는 6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매수한 종목입니다. 4% 비중을 실었고요. 플렉스컴 29% 비중으로 가장 높은 비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강약품 22% 비중, 또 파라다이스, 기아차 이렇게 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DNF도 27% 비중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현금 보유 비중 0.87%로 집계가 되고 있네요. 자, 이렇게 6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눈에 띄는 종목은 기아차입니다. 지금 손실폭이 한 3% 정도 돼요. 어제 반등이 나왔는데 엔화 약세 흐름은 뭐 계속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종목은 어떻게 오늘 좀 반등이 더 나온다면 좀 보유 비중을 좀 줄이실 생각이신지 아니면 길게 가져가실 생각 가지고 계신가요? 일단 최근에 이제 기아차 자동차 완성차들이 사실 이제 환율과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죠. 하지만 어제 BOJ의 발표가 좀 있었듯이 아마도 이제 불확실성이 좀 단기적으로 제거가 됐기 때문에 자동차 부분이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크게 볼 수는 아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엔화 약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긴 관점이라기보다는 최근에 그 고점을 만들었던 가격대 한 거의 매수가 정도 될 것 같아요. 매수가 정도 오게 되면 일단 비중 조절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 긴 관점은 아니고 일단 뭐 수익 관점에서 좀 들어갔던 종목인데 바닥을 좀 다지는 어제 모습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수익을 얻기보다는 일단 뭐 리스크 관리도 어느 정도 병행해 가면서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적인 반등만을 좀 노린다. 그만큼 매수가 부근에 오면은 이 종목을 좀 정리하실 그 계획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의 체크 포인트 3가지 화면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BOJ 무기한 자산 매입 불확실성 해소. 둘, 방어주와 민감주. 셋, 52주 신고가 IT 부품, 바이오 제약주. 이렇게 3가지 체크포인트 중에서 먼저 첫 번째, BOJ 무기한 자산 매입 불확실성 해소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BOJ가 무제한 자금을 푸는 금융 완화를 이제 2개월 연속 실시를 했습니다. 시장은 오히려 반대로 이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증시도 올랐고 오히려 일본 증시는 떨어지고 엔화는 강세로 전환이 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엔 달러 대비해서 90선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고개를 떨궜는데 일단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그 글로벌 증시보다 상당히 좀 약한 모습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직격탄, 그러니까 엔화 약세의 직격탄을 좀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증시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좀 많이 나오고 네.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그 국내 증시가 상승을 하지 못하고 횡보하는 어떤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 2014년 내년 1월부터 해서 약 13조 엔을 무제한 자산 매입하겠다라는 발표가 좀 이어졌었는데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었다라는 차원에서 자동차들이 일부 좀 반등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원화 약세는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러한 원화 약세 기조에 따라서 수출주들의 어떤 그런 흐름은 별로 썩 좋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편을 보시면 달러화 대비해서 주요국 그 환율이 상대적으로 좀 그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죠. 강세를 원화 대비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뉴질랜드라든가 멕시코의 그 최근 주식시장의 어떤 상황을 보게 되면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빨간 선을 제가 표시한 게 이제 한국, 우리나라 증시인데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점들은 뭐 국내적으로 이슈가 좀 따로 있죠. 그 뱅가드의 어떤 물량 출해 부분이라든가 프로그램 매도, 그다음에 최근에 공매도가 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증시가 좀 따로 놀고 있는데 일단 이러한 부분들은 당분간 좀 지속되지 않을까. 원화 약세에 있어서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당분간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매수에 좀 들어오기 전까지는 뭐 시장은 제한적인 어떤 상승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하지만 그 속에서도 진주 같은 종목들이 나올 것이고 보석 같은 종목들이 좀 나올 수 있어서 일단은 지금 시장에 어떤 연연하는 것보단 종목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BOJ 정책 결과는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엔화든 일본 증시든 뭐 숨고르기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 엔화 약세는 추가적으로 불가피하다라는 그 관점은 또 가지고 계시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보다는 이제 종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잠시 후에 그 종목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어주와 민감주. 최근에 방어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지만 이제는 또 민감주를 봐야 될 시기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이신가요? 일단 뭐 민감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흐름이 좀 하단부에서 약하게 움직이고 사실 있습니다. 보게 되면 이제 보표를 보시게 되면 1월달 1월 10일부터 22일까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좀 보게 되면 민감주 부분, 이제 전기전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올라왔고 하기 때문에 매도량이 좀 많았고 그 외에 건설이라든가 운수장비, 화학 종목 이렇게 그 민감주에 대해서는 사실 매도가 그동안에 좀 많이 이어졌습니다. 반면에 최근 통신 관련주들, 전통적인 경기 방어주인 통신주 같은 경우 SK텔레콤이라든가 KT 이런 종목군들은 오히려 수급적으로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금융업종들이 상당히 상승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아마 금융주 같은 경우는 엔화 대출 부분이 그 이자 비용이 좀 더 경감되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효과가 좀 나타난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자산 가치 대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주의 어떤 매기가 쏠리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수는 뭐 해외 증시, 특히 미국 증시가 전일에도 반등세가 좀 이어났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경기 민감주의 경우에 오늘 보니까 1월 20일까지 수출 동향을 보게 되면 전년 대비해서 약 한 9% 정도 감소했다. 이거는 무슨 그 계절적인 요인도 좀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수출주에 대해서는 수출주, 경기 민감주들은 상대적으로 좀 실적이 좀 둔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 이렇게 좀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경기 민감주는 일단 박스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겠고요. 수급이 호전되고 있는 통신주라든가 그다음에 특히 이제 금융주들이 최근 흐름이 좀 양호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추세를 좀 타고서 하단에서는 좀 매수를 수급이 꼬이지 않는 이상은 좀 매수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업종별로 수급을 보면서 대응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되겠는데 경기가 이제 전환되는 그 시점에서 경기 민감주의 또 움직이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 현상들이 있어서 이를 또 역용하는 그런 투자자들도 좀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자, 세 번째 체크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51주 신고가 IT 부품, 바이오 제약주. IT 부품과 바이오 제약주, 최근에 움직임이 상당히 강한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군들 연속성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양 시장을 좀 분류를 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신고가를 경신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대형주 쪽보다는 중소형 섹터에서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내는 종목군들은 대부분 바이오라든가 IT 부품, 그 IT 부품이라고 한다면 스마트 기기죠. 특히 이제 뭐 카메라 모듈이라든가 터치 스크린, 그 다음에 이제 PCB 업체들, 터치 스크린은 좀 제외되는데 최근에 PCB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좀 사실 계속 상승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가 52주 신고가를 좀 썼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바이오니아라는 종목군도 계속 상승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앞으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저는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증시가 계속 그 상승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는 뭐 윗방향으로 2050선까지는 열어둘 수 있겠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40선이라고 하는 그런 라인을 좀 돌파되게 되면 오히려 수익 내는 그 매매 관점상 보게 되면 코스닥이 훨씬 유리한 장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서,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어제 장중 내내 기관들이 코스닥에서 사실 매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장 후반 한 2시 정도에 대해서는 매수로 좀 전환이 됐던 점을 봤을 때는 이렇게 실적이 수반되는, 그다음에 성장성이 좀 뒷받침되는 IT 부품, 바이오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자, 그럼 오늘 매매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일단 뭐 미국 증시가 기업들의 실적 호전에 따라서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갔습니다. 국내 증시도 어제 20일이 좀 안착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데, 사실 어제 상승 흐름도 보게 되면 엄밀히면 삼성전자를 가지고 지수를 뭐 견인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이제 물론 이제 20일선 안착하고 2,000포인트가 넘어서면 경기 민감주들도 많이 사실 그동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은 좀 나올 수가 있다라고 좀 해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1선의 안착에 대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다른 가지 외국인의 매수가 전환이 되는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는지를 좀 보면서 코스피의 접근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이렇게 보겠고, 무엇보다 지금은 외국인 장세보다는 이제 기관화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실적이거든요. 기관이 수급이 장엄한 업종, 종목에 좀 관심을 봐야 된다는 시점.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는 앞으로도 계속 상승 흐름이 좀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에 대한 집중적인 매매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매수를 고려하고 계시는 그 종목들이 있으시죠? 들려주시죠. 네, 일단 뭐 세 가지 좀 분류를 했습니다. 최근 잘 나가는 스마트 기기와 관련된 IT 부품주. 여기서 보게 되면 뭐 옵트론텍이라든가 파트론 이런 종목들, 특히 이제 옵트론텍이 전일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조정시, 뭐 눌림시 수급이 꼬이지 않는 이상에는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바이오 관련주 같은 경우에 어제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제 연중 신고가, 52주 신고가를 썼듯이 아마 CTC 바이오라든가 메디톡스 이런 데에서도 역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종목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최근 또 올라오는 업종 중에 코스피에서는 금융주들이 사실 좋거든요. 그 중에서는 뭐 우리금융, 하나금융주죠. 여기에 대해서 수급이 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될 업종의 종목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박승용 전문가의 매매 전략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장 주요 일정 이어서 화면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